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급하게 확인할 메일도 없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컸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5세 대기업 부장, 은퇴 후 3년 만에 삶의 균형이 무너진 이유.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인데 우리는 그걸 과소평가한다.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했다는 말에는 늘 부러움이 따라옵니다. 연봉, 직함, 사회적 인정, 그리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라는 이미지까지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면 돈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 우리의 하루는 이미 짜여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방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균형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례 1. 처음 1년은 여행, 그 다음은 공허함이었어요. 어시 55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자녀 교육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죠. 은퇴 첫 해는 말 그대로 황금기였습니다. 해외여행, 골프, 미뤄뒀던 취미까지 다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행은 반복되니 감흥이 줄었고 골프도 매일 하니 지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왜 오늘 이것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목표가 늘 명확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보내는 이유가 없어진 느낌이었죠. 결국 어씨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 시간은 소비할 수는 있어도 의미까지 자동으로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재무 설계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의 상실에 대한 준비 부족, 관계 변화에 대한 고려 부족, 일상의 리듬과 목표 설계 부족. 이 세 가지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집에 오래 있으니 부부 관계가 더 힘들어졌어요. B씨 56세는 은퇴 후 이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생활 리듬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사소한 집안일, TV 채널, 식사 시간까지 모든 게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존중받았는데 집에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은퇴는 개인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시스템 전체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은퇴 후 삶의 균형은 자유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 속에서도 자기만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나가는 외부 활동, 돈을 벌지 않더라도 역할이 있는 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몸을 쓰는 루틴. 이 구조가 삶을 붙잡아 줍니다. 사례 3. 작은 강의 하나가 삶을 다시 세워줬어요. CC 54세는 은퇴 후 2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의 업무 경험을 살린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돈은 거의 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리듬이 생겼습니다. CC는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 사례의 핵심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의 균형을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나를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낼지, 돈과 상관없이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위치로 남고 싶은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된 은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5세 대기업 부장의 은퇴 후 3년 삶의 균형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에서 빠져나왔지만 삶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구조 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은퇴 후 삶의 균형은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삶의 붕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나약했나 봐. 마음만 단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혼란은 매우 자연스러운 뇌 반응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며 수십 년간 반복해온 건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뇌는 매일같이 보상, 긴장, 해결, 인정이라는 사이클을 경험합니다. 회의, 보고, 성과, 평가, 승진. 이 모든 과정이 도파민과 코르티솔을 일정한 리듬으로 분비하게 만들죠. 문제는 은퇴와 동시에 이 자극이 급격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지? 이때 나타나는 게 무기력, 공허함, 우울감입니다. 이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극 결핍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이 뭘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듣기엔 참 달콤하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버드대 노화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여가 시간이 아니라 역할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사람은 놀기만 해서는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냈다는 피드백이 있고, 그 결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즐거움보다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부장 출신일수록 더 위험한 이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균형이 무너지는 비율은 직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높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정체성이 직함에 깊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 부장이다라는 문장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권한과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조직을 움직였는데 은퇴 후에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셋째, 새로운 영역에서 초보자가 되는 경험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던 사람이 다시 배우는 입장에 서는 건 심리적으로 꽤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는 특히 이 그룹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균형 잡힌 은퇴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전부터 다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직함이 아닌 역할을 하나 더 만들어 두었다. 예를 들어 멘토, 강사, 조언자, 운영자 같은 역할입니다. 돈과 무관한 성취 경험을 미리 연습했다. 수입이 없어도 오늘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중심을 회사 밖으로 옮겨 놓았다. 회사 동료가 아닌 취미지역 학습 기반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었죠. 이건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할까? 돈을 받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반드시 나가야 할 곳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시간 문제일 뿐 균형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퇴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경제력이 아니라 연결감이다.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역할 지속성입니다. 55세 대기업 부장이 은퇴 후 3년 만에 무너진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성실하게 회사에만 최적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중심의 나에서 삶 중심의 나로 전환하는 가장 어려운 구간일 뿐입니다. 이 전환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단단해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준비의 방향을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